안녕하세요. HLB그룹이 G트리비엔티를 인수하면서 진양고 회장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복수의 국내 위탁 생산 CMO 업체들과 협의 중 생산 업체를 확보하겠다는 의사로 보이죠. 8월에는 백신 판권을 확보하고 9월에는 유통망을 확보하고 이제 생산 업체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퍼즐 조각을 맞춰가는 중입니다. HLB 관계자가 아니라 진양고 회장이 인터뷰한 만큼 CMO 업체와 계약을 하는 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계열사를 이끄는 회장이 직접 말했는데 계획이 변경되면 모양이 안 살죠. 여러 CMO 업체들이랑 협의 중이니까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라 인터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조건이 잘 맞는 곳과 계약을 체결하겠죠. CMO는 무엇일까? 2021년 올해 4월 기사를 보겠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CMO 기업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사업의 내용 첫 문단부터 노골적으로 백신 공장을 완공했다고 투자자들에게 알리고 있죠. 우리가 저번에 살펴본 바 있는 L하우스가 바로 백신 공장입니다. 그리고 백신 유통기업 G트리비엔티의 고객 중 하나가 SK바이오사이언스이기도 하죠. 이렇게 저렇게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G트리비엔티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친분이 있다고 HLB가 반드시 SK바이오사이언스와 CMO 계약을 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이것저것 살펴보는 중이죠. 아직 확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12년에 최첨단 백신 공장을 완공해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9년 전이죠.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던 백신 공장 보유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와 CMO를 체결하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바백스와도 CDMO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기업인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모두 SK바이오사이언스와 CMO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바백스가 제조업 단백질 백신이었죠. 나노코박스와 같은 백신 플랫폼입니다. 노바백스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면 나노코박스도 생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SK바이오사이언스의 최첨단 백신 공장인 L하우스는 세균과 바이러스 배양도 할 수 있고 유전자 제조합도 할 수 있습니다. G트리비엔티의 고객이라는 점, 노바백스와 CMO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들을 고려해보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나노코박스를 생산하기에는 꽤 적합해 보이죠. 가격이 비싸려나요? 그럼 다른 대표적인 CMO 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사업의 내용에 백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시 코로나 팬데믹에 CMO 기업이 백신 사업을 안 하면 말이 안 되죠. 기회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mRNA 백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각 CMO 기업마다 사업을 진행하는 백신의 플랫폼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제조합 단백질 백신이라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mRNA 백신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나노코박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리감이 조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mRNA 백신 원료의약품 생산 역량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혹시 다른 CMO 기업들은 없을까요? GC 녹십자도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백신 코비박의 CMO 후보 업체로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는 건 생산 역량도 갖추고 있고 CMO 사업도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 외에도 수많은 국내 CMO 기업들이 있습니다. 한미약품과 큐라티스도 mRNA 백신을 생산할 CMO 업체로 거론되기도 했고요. 여기 보면 국내 CMO 기업들에 대한 표가 있는데요. 바이넥스, 이수앱지스, 한국코러스는 러시아 스푸트니크 V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CMO 기업들이 있고 각자 맡은 백신들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한국의 CMO 기업들의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CMO 총 생산량을 기준으로
세계 2위라고 합니다. 미국이 1위니까 미국 다음이 한국입니다. 바이오 강국인 독일과 덴마크가 각각 총 생산량이 24만 6천 리터와 14만 4천 리터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은 무려 38만 5천 리터입니다. 덴마크의 2배가 넘죠. 이렇게 미국 다음으로 한국의 CMO 기업들의 생산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미국에서 추가 생산이 필요할 경우 한국 기업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 기업들과 CMO 계약을 맺었다는 걸 우리는 방금 확인했습니다. 특히 바이오 벤처 회사들은 신약 개발하는데도 벅차기 때문에 보통은 따로 생산 공장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산 공장은 CMO로 맡기고 그 돈을 아껴서 연구개발 R&D에 집중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일단 개발이 성공해야 생산도 있는 거니까요. 생산시설이 있어봐야 개발에 실패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죠. 연구 개발만 하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은 버리는 것이죠. 안 하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생산을 안 하고 개발만 하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생산은 맡기는 겁니다. 노바백스가 SK바이오사이언스에게 맡기는 것처럼 말이죠. 백신 위탁 생산은 반도체로 치면 파운드리 사업 같다고 합니다. 파운드리도 위탁 생산하는 것이죠. 외부 업체가 반도체를 설계하고요. 생산을 맡깁니다. 그게 파운드리입니다. 생산하려면 공장이 있어야 하겠죠. 직접 반도체를 설계하지 않아도 공장을 갖고 위탁 생산만 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백신도 마찬가지로 직접 개발하진 않아도 위탁 생산만 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분업화되어 있죠. 한국이 반도체 다음으로 바이오에서 CMO로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미국 다음 세계 2위니까 이미 상당한 수준이죠. 수많은 국내 CMO 기업 중에 HLB가 나노코박스의 위탁 생산을 맡길 기업은 어디가 될지 궁금해지네요. 마무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제 건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경 써주시는 구독자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회복도 빠른 것 같습니다. 중간 보고를 드리면 아침에 달리기 30분이 최고입니다. 제가 발꿈치를 긁히는 바람에 다쳐서 최근에 잠깐 쉰 적이 있는데요. 곧장 정신건강에 영향이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왜 그러지 생각해보니 달리기를 안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빼먹지 말고 해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